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불안을 끊는 가장 조용한 방법. 3부작 제3부 조용한 혁명. 일상에서 불안을 끊는 실천. 프롤로그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1부에서 우리는 불안의 신경과학을 이해했습니다. 2부에서는 생각을 다루는 심리적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식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상의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과학이 증명한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장 호흡 가장 강력한 자율신경 조절 도구. 조용한 음악 페이드인. 불안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조언입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숨목기은 교감신경을 약간 활성화하고 날숨목이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즉,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면 자동으로 이완 반응이 촉진됩니다. 생리적 한숨 스탠퍼드 연구의 발견.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먼의 연구팀은 실시간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는 호흡법을 확인했습니다. 이름하여 생리적 한숨 피지올라지컬 사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뒤 완전히 들이마셨을 때 한 번 더 짧게 추가로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가능한 한 길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포를 최대한 팽창시켜 혈중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둘째, 긴 날숨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이완 반응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을 단 13번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4-7-8 호흡법과 박스 브리딩. 앤드루 웨일 박사가 대중화한 4-7-8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이 패턴은 부교감신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7초 참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비율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여 연습해 보세요. 군인과 응급구조사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박스 브리딩 박스 브리딩도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참는 네모 모양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장 미주신경 몸과 마음의 고속도로. 미주신경 VAGUS 너브은 뇌와 심장, 폐, 소화기관을 연결하는 신체에서 가장 긴 뇌신경입니다. 라틴어로 방랑자를 의미하는 이 신경은 부교감신경계의 핵심 통로입니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지의 다미주이론 POLYVAGAL 시리에 따르면 미주신경의 긴장도 VAGAL 통가 높을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좋습니다. 미주신경 긴장도 높이기. 미주신경 긴장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미주신경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자극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적당한 강도의 지속적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냉수 자극입니다.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 마지막에 30초간 찬물을 틀어보세요. 이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변이도 HRV를 높이고 이완 반응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노래, 흥얼거리기, 가글링입니다. 이 활동들은 모두 미주신경이 분포한 인후와 성대 근육을 자극합니다.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실제로 신경계를 안정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은 미주신경의 사회적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 눈맞춤, 포옹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3장. 운동 불안에 가장 잘 연구된 해독제. 만약 운동의 효과를 모두 담은 약이 있다면 그것은 역대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될 것이라고 하버드 정신과 전문의 존 레이티잔 RATEY는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 스파크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획기적인 책입니다. 운동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납니다. 운동의 신경생물학. 첫째,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의 분비입니다. 운동은 BDNF 분비를 촉진하는데 BDNF는 뇌의 비료라고도 불립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돕고 해마의 뉴런 생성 신경 발생을 촉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코르티솔이 해마를 손상시키는 것을 BDNF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많은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데 운동은 자연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셋째, 불안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운동 후 느끼는 평온함은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넷째,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 MYOKINE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불안 관련 신호를 조절합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 과학이 말하는 최소 유효량. 미국 불안우울증협회 AD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다면 훨씬 적은 양도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영국 공중보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주당단 10분의 운동도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작은 작게, 일관성은 크게. 이것이 운동 처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실내 운동보다 불안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에서 자연 속 90분 걷기가 반추, 사고작이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과 관련된 뇌 영역 활성을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4장. 수면 불안의 뿌리를 건드리는 가장 조용한 방법. 수면 부족과 불안은 양방향 관계입니다. 불안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수면의 신경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UC 버클리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의 연구는 수면 부족이 편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면이 부족한 뇌에서 편도체는 부정적 자극에 60% 이상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전전 두피질과 편도체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감정의 브레이크를 잃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의 과학. 효과적인 수면을 위한 과학적 권고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일관된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서케디언 리듬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강한 빛을 피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가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2014년 하버드 연구에서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 시작을 10분, 렘 수면을 1.5시간 지연시켰습니다. 침실은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핵심 체온이 약 1시 내려갈 때 수면이 시작됩니다. 18-19시가 대부분의 성인에게 최적 수면 온도입니다. 침대는 수면과 성관계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침대를 이완과 수면의 장소로 조건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5장 마음챙김 명상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 마음챙김 mindfulness은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난 40년간 과학적으로 집중 연구된 심리적 기술입니다. 존 카바진이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수천 편의 연구 논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만성 통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상태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명상의 뇌 변화. 앞서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신경과학적 변화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버드 사라 라자르 팀의 연구 외에도 리처드 데이비드선 교수의 연구가 주목됩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도움을 받아 수천 시간의 명상 경험을 가진 티베트 스님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스님들의 뇌에서 감마파 고주파 뇌파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이는 고도의 정신적 집중과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명상 초보자들을 8주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에도 뇌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전 두피질의 두께 증가,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 감소, 전전 두피질 마이너스 편도체 연결 강화가 나타났습니다. 명상 시작하기 실용적 가이드. 명상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과학적으로 지지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하루 5분으로 시작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5-10분의 짧은 명상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냅니다. 처음부터 30분씩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숨의 시작, 폐가 차는 느낌, 날숨의 시작,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마음이 자꾸 떠돌아다니는 것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주의가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명상 근육을 키우는 순간입니다. 6장 사회적 연결 고독의 생물학과 연결의 치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몸에 만성 스트레스와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카고 대학 존 카시오포잔 카초포 교수의 고독 연구는 이 분야의 선구적 업적입니다. 그는 외로움이 면역 기능 저하, 염증 증가, 수면 장애, 인지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위협 거절, 배제의 편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연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의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몇 명의 사람과 깊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안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옥시토신, 결합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에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추고 HPA 축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진심 어린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20초 이상의 포옹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7장 삶의 의미와 가치 불안을 초월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극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더 잘 생존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치료의 로지오 THERAPY를 창시했습니다. 삶에 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빅터 프랭클, 현대 심리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삶의 의미 센스 오브 미닝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탄력적으로 회복합니다. 가치 중심의 삶. ACT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가치 명료화 밸류즈 클래리피케이션입니다. 불안이 없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심오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불안이 여전히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창의성, 성장, 공정함, 아름다움, 연결, 기여. 그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 가치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조용한 혁명. 3부에 걸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 쉬지 않는 이야기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몸 전체에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HPA 축, 그리고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의 희망. 인지 왜곡을 알아차리고 소크라테스식으로 검토하는 방법, 생각과 싸우는 대신 관찰하는 수용,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연민, 그리고 호흡, 미주신경 자극, 운동, 수면, 명상,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라는 실천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끊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의 축적.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고 그저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 것. 변화는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생리적 한숨 한 번, 5분 호흡 명상, 20분 산책, 아끼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그 작은 시작이 조용한 혁명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한 친절입니다. 그 친절을 계속 이어가세요.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배운 것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괴로운 진짜 이유 3부작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